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은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페이스 인디아나 주지사를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틀째 하이라이트는 트럼프 후보의 자녀들의 아버지 홍보와 공화당 정치인들의 클린턴 후보에 대한 맹공격이었습니다. 벤 칼슨 예비선거 후보는 클린턴 후보를 마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부인 멜라니아는 최고의 연설문 작성자가 써준 원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완전히 원고를 바꾼 뒤 미셸 오바마 연설문 표절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금요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보수 미디어 팍스 뉴스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CEO가 여자 앵커 성추행으로 물러날 것이 확실합니다. 팍스 뉴스 메건 켈리도 내부 조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에서 아무도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 경력이 주 단위에서도 시 단위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비즈니스맨이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지명이 됐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지명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어제는 뭐 그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가족들의 일부분의 그 잔치였기 때문에 마다들이 그 아버지를 그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아빠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화면에 또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의 전당대회와는 다른 것이죠. 이틀째 이제 나와서 비디오로 나와서 고맙다 아들아 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So proud to be your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는 이제 그 딸과 아들의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은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 그 칭찬이라고 할까요? 아버지를 인간답게 보이고 성공한 사업가답게 보이는 그런 그 자녀들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It always helps me be the best version of myself by encouragement and by example. He motivates me to work my hardest and to always stay true to who I am. 아버지가 이제 용기도 주고 언제나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 동기도 부여하고 뭐 모델도 돼주기도 하고 하는 그 탈티파니의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로 됐습니다 하고 축하한 그 맏아들 그 도널드 트럼프 그 주니어가 아버지가 정말 나의 멘토였고, 뭐 책상 뒤에 뭐 지저분하게 뭐 숨기는 것도 없고, 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뭐 일하고 어울리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건축 그 공사장에서 보통 사람과도 같이 어울리고 밥도 먹고 한다는 그런 그 얘기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공화당의 여러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힐러리 클린턴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그 비밀을 그 감추고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뒤이어 등장한 연사들도 다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Shall say no. 네, 이 부분은 이제 어제 있었던 것인데요. We know better than most. We know better than to think that Republicans can win only on the failures of Democrats. It still comes down to a contest of ideas.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나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이 힐러리 클린턴은 정말로 그 믿지 못할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돼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그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은
당연히 이제 최고 전당대회 책임자로서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하고 한 10분 조금 넘게 연설을 한 것 같은데 그 연설 가운데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얘기는 딱 한 번만 언급을 했습니다. 부통령 후보 이름과 함께 이 사람들이 잘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민주당을 믿지 못할 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전에 들어보신 그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어떤 공화당의 비공식적인 전당대회의 슬로건처럼 돼버렸습니다. Lock her up, 그러니까 감옥에 힐러리 클린턴을 가두자 그런 말도 있었고, 벤 칼슨 그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그 신경외과 의사 시암쌍둥이 분리수술을 최초로 그 성공했었던 그 인물은 힐러리 클린턴을 정말로 그 사탄 마왕의 그 비유를 하는 연설을 해서 굉장한 그 박수를 받았습니다. So are we willing to elect someone as president who has as their role model somebody who acknowledges Lucifer? Think about that. 네,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이 신에 의해서 그 건국된 나라고 그런 것들을 미국이 삶에서 신을 계속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시 결국은 미국을 떠나버리고 말 것이고 미국은 축복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그 성향을 보면은 그야말로 사탄이다. 그 마왕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이 공화당을 좀 그 단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합이 사실은 모든 그 전당대회의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 멀리서 그 제가 전체적으로 그 전당대회를 지켜본 모습은 이랬고 현장에서 더 가깝게 그 안에서 그 전당대회를 지금 체험하고 계신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어요?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날이 반쪽짜리였다, 굉장히 어수선했다 했는데 이틀째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서는요? 예, 이틀째 그 대회장 안은 사람들이 많이 좀 찼습니다. 이틀째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의 전당대에 참가했던 거에 비교해 볼 때에는 이 전당대회는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를 일단 대통령 만드는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공화당 안에서의 트럼프의 위치나 위상이 둘째 날 지나면서까지는 만들어지는데 좀 부족했다. 이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첫날은 전당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룰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거였었다면 두 번째 날은 그 룰에 의해서 각 주에서 온 델리게이트로부터 후보를 지명하는 최종 그 추인을 확정짓는 건데요. 그래서 폴 라이언도 나오고 미치 매코넬도 나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지도부가 각 스테이트에서 온 델리게이트들한테 대통령 후보로 또 부통령 후보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를 스테이트 바이 스테이트 다 물어가면서 나중에 그걸 완전하게 그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지만 이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데에 공화당 지도부가 내놓는 거는 좀 인색했다. 이게 그 현장 안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나온 스피커들이 다들 하나같이 자기 대통령 만드는 것보다는 상대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상대 후보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네거티브한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공화당에서 내놓은 구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서 발표를 하고 이거를 대의원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얼만큼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낼지는 좀 궁금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가 미국을 다시 이제 일하게 만든다, 뭐 이런 American Work Again이라는 그런 슬로건이었는데 전당대회에서 물론 그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있지만 민주당의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범죄자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제일에 가둬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공화당 대의원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슈는 어디 갔는가, 뭐 경제에 대해서 한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 공화당 내부에 그런 지적은 없었는지요? 사실 첫날 오후에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이번 RNC에서 내놓는 정책이나 아젠다나 이슈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에 관해서 새롭게 언급하는 것이 둘째 날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누구도 이걸 가지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서요. 두 번째 많은 논평이 나오는 걸 안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어차피 이 미국의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트럼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지고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세 번째 날 오전까지 전당대 뉴스레터에 나오는 이 평가입니다. 네, 지금 김동석 그 뉴욕 시민참여센터 그 상임이사가 얘기해 주신 도널드 트럼프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클린턴 비난을 갖고 갔다 한다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정책이라는 우리 단어로 그대로 빗대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 그렇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전당대회장에서 텍스는 어떻고 트레이더가 어떻고 잡을 더 많이 해서는 어떡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미들 클래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앞으로 4년 동안 만약에 짓고 나면 뭘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허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네, 어제 그리고 그 아들과 딸,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은 그런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너무 좋다, 딸은 또 킨더가든에서부터 성적표를 다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성적표에다가 아주 그 달콤한 스윗한 노트를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켰을 때 그 아버지로서는 참 좋다, 그 연설들도 그 아들, 딸들이 잘했다 하는 것을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전당대회를 5번이나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6명 패밀리가 나흘 동안 전당대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아버지나 훌륭한 남편이 곧 또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역사로 보면은요. 직업하고 또 개인 생활과 어느 정도 분리가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느끼시고 다른 공화당 대의원들은 이거 너무 가족잔치 아니야? 라는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사실 이게 이전엔 없던 일이거든요. 가족들이 동원해서 계속 가족들이 연단해서 이걸 이니시에이트 하는 게 없던 건데. 모습은 보이지만 함께,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참가하면서 볼 때는 그 다른 어떤 게스트 스피커들이 이 전당대회 스피치 하는 거에 비해서 가족들이 나와서 하는 게 트럼프에 관해서는 설득력이 있게 들렸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서 그 가족들에 대한 듣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저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네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발언을 한 게 아니고 너무나 이상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가족이 나와가지고 트럼프의 그 후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한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오고 사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캠페인 브리핑 폴리티코에서 하는 캠페인 브리핑에 와서 그 캠프에서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 가족들만이 트럼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 병기다. 앞으로 나올 때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캠페인 전략을 얘기할 때 보니까 바로 일반 대중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지도자로 바꿔내는 데에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해주는 효과가 이렇게 해서 있는 거구나. 저는 스스로 저 자신도 가족들 얘기가 훨씬 더 어필을 했습니다. 네. 그랬구나 이렇게 좀 호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당대회장에 가족들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참 어느 때보다도 공화당 전당대회이긴 합니다만은 에이시안이 전에 전당대회보다는 드물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지금 히스패닉 표도 많이 받아야지 되고 또 블랙들의 그 거부감도 있고 하는데 이게 블랙 피플들은 전에 비해서 4년 전에 전당대회 때보다 그 대의원 숫자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오늘 캠페인 브리핑에 제가 캠프에다 물어봤는데 네. 이제 이 캠페인 전략을 가지고 할 때 그건 지금 아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갈 길은 5개, 6개 주 적어도 유권자나 일반 인구도 80% 이상 백인들이 있는 주에서만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제 이런 캠프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대의원을 뽑는다는 게 그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 그럴 때 그 블랙이나 다른 인종적인 그 비율이나 안배 같은 것은 우리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까? 그쪽에서 들은 답변이요? 어차피 트럼프 지지자 구성이 이 플로어에 나오는 건 델리게이트하고 얼터네이티브 델리게이트하고 예비 델리게이트 플로어에 가는데요. 네, 숫자가 뭐 거의 같더군요. 네. 예, 예비 델리게이트들 중에서는 본 대의원은 선출직이라서 주로 백인이 됐다 하더라도 예비 델리게이트는 이 칼라를 위해 가지고서 이 분위기들을 위해 가지고 웬만하면 다 예비 델리게이트는 마이너리티 선정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너무 다릅니다. 네. 예, 아시안도 그렇고 블랙도 그렇고 이 플로어에 보면은 이 마이너리티가 없는 게 특징인데 그걸 가지고 볼 때는 이 트럼프의 지지 이 바운더리에 우리가 설 자리는 뭔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이제 지금 저는 사실 그런 심정이 좀 굉장히 헉하게 와닿습니다. 네,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그 상임이사가 5번이나 그 전당대회를 참여하고 가슴이 먹먹할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뭐 부통령 후보 연설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슈에 관해서 언급이 될 거라고 하는데 기대를 좀 해보고 두 번째는 그 경선에 나왔던 마르코 루비오라든지 이제 테드 크루즈라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급을 하는지도 관건이겠고요. 네, 어제 사실 스네커늘하고 폴 라이언이 트럼프에 좀 삐진 사람처럼 그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얘기 안 했어요. 자신의 아젠다를 얘기를 했어요. 하원 의장이.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캘리포니아 지역구 갖고 있는 머저리티 리더인 케빈 메카티 브리핑에 제가 와가지고 직접 안면 있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캠프하고 공화당 아젠다하고서 식사거리 아직 좀 있는 거는 뭐 숨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는 아젠다 얘기를 하지 트럼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오늘은 그런 후보들이 나와서 어떻게 트럼프를 중심으로 사실 전당대회는 백악관으로 가기 위한 내부 대통령 만들기인데 이 트럼프 만드는 거에 좀 이 분위기는 인색한데 오늘 좀 관건이고요. 또 오늘 나오는 브리핑에서 나오는 뉴스에 나올 건데 이 경제 이슈라든지 가치 이슈라든지 특히 이미그레이션 리폼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리뉴스를 익스펜드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거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나오나요? 관심 있는데요. 네, 그렇게 오늘 이제 등장이 되겠는데. 네, 한번 체크해보죠.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공동후원이었고 왜 지금 그 후원입니다라는 말씀을 실수를 했는가. 제가 한 머리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가 봐요. 방송할 때는 텔레비전도 보고 뭐 지금 광고 나갈 것, 이펙트, 뭐 비디오, 오디오 다 챙기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훌륭한 아버지나 훌륭한 남편이 훌륭한 대통령이랑 뭐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제가 휴가 때 그 EH카의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 역사가의 역할과 방송인의 의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대비해 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정말로 훌륭한 아버지나 남편이나 예를 들어 영국의 헨리 8세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정말 거의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인간적으로 결점이 많았다고 해서 그가 이뤄놓은 업적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할 때는 그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님은 대통령, 그 개인적인 문제로 그것을 수행하는 데 큰 해가 됐다면 그 사람을 욕해야지 되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건 분리를 해야지 된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뇌물수수 같은 거 한다던가 이럴 때도 조사할 때 첫 번째로 그러잖아요. 누구를 하이어했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적인 연관관계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를 보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훌륭한 아버지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대통령이 되는데 훌륭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지금 전당대회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유권자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밝혀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부각이 됐지만 공식적인 게 좀 덜 부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될 때도 있고, 참고만 해야지 될 때도 있고, 무시해야지 될 때도 때로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미세스 트럼프가 전문가의 말을 깡그리 무시했다가 미셸 오바마 연설문 표절 의혹을 지금 받게 됐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미국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그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한 것 아니겠어요?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보면은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87번을 얘기를 하고 힐러리라는 말이 그만큼 나왔고 클린턴 70번 나왔고 잡은 그에 비해서 24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연설문을 보면은 연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인가요? 아니죠. 도널드죠. 도널드에 대해서 59번 나온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당연히 이제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해야지 되겠죠. 지금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마이크 펜스가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된다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됐을 때도 물론 텍사스 주지사는 했지만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빡빡하게 그런 일정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해서 딕 체니라는 부통령, 아버지 시절에 바로 아버지의 아주 오른팔이었던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나와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역사상 좋은 면으로나 나쁜 면으로나 중요한 부통령으로 기록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하다고 하면은 조지 부시가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싫어서 결국은 전당대회조차도 미국 최고의 공화당 엘리트 패밀리가 가지 않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에 대해선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 가족들이 얘기하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첫 번째 날 부인도 그랬잖아요. 아주 훌륭한 남편이라고. 그렇죠. 세 번째 부인에게 현재 훌륭한 남편이고, 그 전에 결혼해서 또 부인들한테 얘기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정적으로는 패밀리맨이다라고 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증언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정치에는 아무런 그 경력이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펜스라는 하원 의원도 오래 하고 뭐 상원 의원도 하고 있었던 인디아나 그 주지사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그런 이제 그 부통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올해처럼 이렇게 부통령 후보가 늦게 결정되는 해를 별로 보지 못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야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끝나기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는 뉴스가 다 이제 그쪽으로 몰리니까. 물론 힐러리 클린턴이 첫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그 치러질 때 신시내티에서 어떤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그때는 뭐 이렇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훔치려고 그랬었던 의도 같지는 않고 원래 아주 오래전에 기획됐었던 그런 이벤트에 참여를 한 것이고 내일까지는 이제 그 공화당이 초점을 받는 언론의 그 초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예의상으로나 그리고 뭘 해봐도 별 초점을 받지 못하니까 금요일에 바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이틀 전 그 주말 금요일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를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두 사람 정도가 지금 그 거론이 되고 있고요. 금요일에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전 그 해군 그 어드마이어럴이었던 인물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그 상원 의원이요. 팀 케인 상원 의원인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아마 발표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팀 케인이 그 버지니아주 민주당이고요. 또 탐 빌색 그 지금 그 농림부 장관 현 농림부 장관 쪽으로도 좀 기울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왜냐하면 전 그 해군 그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이 그 좀 그 스캔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스캔들 가운데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이제 역시 그 군에서 그 중요한 위치에서 일할 때 나토에서도 일하고 했으니까는요. 나토 그 일정 부분 그 사령관도 하고 했는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와인 지역에서 와인 파티 그것도 그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화려한 와인 파티에 와이프가를 가게 하면서 군용기를 와이프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군 장성이 뭐 아주 정말로 그 번들번들한 그런 자동차를 운전기사가 달린 자동차를 와이프 어디 그 와인 파티 하는데 보냈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슈가 되고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으로서는 어쩌면 농림부 장관이나 그 상원의원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어젯밤에 기다렸었던 어젯밤인가요? 그제밤에 기다렸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아침이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조차는 트럼프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 비밀리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미 이 그 오하이오주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급했던 겁니다. 돈이 너무 모이지 않아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돈 걱정은 없잖아요. 지금 신뢰도 걱정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과 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선거 자금 모은 것이 도저히 그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5월 달에 4,200만 달러를 모았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130만 달러만 모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기업인들 뭐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경제 이슈 하나도 얘기 못했지만 뭐 뭔가가 있을까 하고 기업인들도 바쁜데 다 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가서 트럼프 얼굴 한번 보려고 뭔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기금 모금을 하러 간 거죠. 그만큼 지금 급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멜라니아 트럼프의 경우에는 원래 두 사람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남편을 소개하는 그 연설문을 쓰기로 해서 이 두 사람이 한 달보다도 더 전에 연설문을 이제 뭐 돈 받고 써줬겠죠. 건네줬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도 참 인상적이었었던 연설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9.11 사건이 나서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빌 클린턴을 아버지를 눌렀다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도 전 대통령한테 딱 전화 걸어서 조언받고 9.11 그것에 대해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문 같은 것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연설문을 공동으로 작성한 두 사람에게 이번에 그 멜라니아 캠프 그 트럼프 캠프에서 멜라니아 트럼프가 말할 연설문을 좀 써달라고 해서 써줬답니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멜라니아가 얘기할 때 보고, 우리가 써준 게 전혀 아니네. 뭐 3% 정도도 들어가지 않았네. 거의 다르다고 볼 수 있네 하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자세히 이 내용을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멜라니 트럼프가 이걸 딱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메레디스 맥이바라는 한때 그 뉴욕에서 발레리나였고 도널드 트럼프의 책을 쓰는데도 일정 부분 그 도움을 줬었던 여자분이에요. Think Like a Billionaire라는 그런 책, 그리고 이제 영어가 메이저였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고치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문제까지 나오게 됐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지금으로서 누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가 와이프를 소개할 때 첫날이요. We are the champion 하면서 막 승리한 것처럼 밑에부터 운무가 깔리는 것처럼 하면서 트럼프가 탁 나오니까 빛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We are the champion이 스포츠계에서의 뭐 어떤 국가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퀸의 당연히 지금 퀸에 살아있는 멤버들은 누가 거기다 쓰라고 했느냐 하고 그 비난을 했고 프레드 머큐리가 그 게이였었잖아요. 그래서 We Are the Champion 같은 노래도 그렇고 다른 여러 그 가사들을 보면 아주 그 모호하게 내가 어둠에서 가만히 있고 참고 기다리고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것 있잖아요. 마치 그 게이의 그 고통을 표현하는 듯한 사람들이 그 멜로디나 비트가 너무 강해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들도 그럴 뿐이지 사실은 그게 가사라든가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애자니까 공화당의 아젠다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제 선택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인공지능은 이제 바둑 때문에 한국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미국이 인공지능도 또 주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라든가 삼성의 또 LG의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이 사실은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오래전에 50년대, 60년대 실리콘밸리에서 맨발 벗고 다니면서 사과만 먹고 다니고 어떤 때는 인도도 가기도 하고 채식주의자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다 그곳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곳에서 그야말로 날개와 바퀴를 달고 여러 가지가 연구가 되고 하는데 한 40년 이상 실리콘밸리의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러 투자가와 기업인들이 관심도 갖고 해서 소셜미디어가 나왔고 모바일 앱이 나왔고 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모바일 앱으로 찾다가 그야말로 그 큰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품이나 영화 리뷰도 하고 하잖아요. 인공지능과 그 로봇 날개 달리고 발 달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가 말하고 듣고 보고 이렇게 세상을 다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그 로우 홈 임프루브먼트요. 홈디포와 같은 그 회사에서 인벤토리도 체크하고 또 사람을 무슨 물건을 원한다 그러면 안내도 걸어가서요. 장애물 다 피해가면서 걸어가서 안내도 해주는 그런 그 로봇가 이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보사노바 로봇이라는 회사, 보사노바 브라질 사람이 만들었나요? 그래서 이제 바코드도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재고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연구하는 회사가 적어도 실리콘밸리에 지금 19개가 있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될 테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드론도 있고, 상업용 차도 있고, 그동안에 사실은 그 투자가 예전에 이게 처음이 아니래요.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했었던 것은 1980년도라고 하든가요. 70년도라고 하든가요. 그때도 한번 했다가
참 선조 앞에 길 닦아놓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별 영광은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5년 사이에 투자가 굉장히 붐이 일어난 것이에요. 2015년 인공지능에 대한 기금이 실리콘밸리에 들어간 게 6억 8,100만 달러. 2014년도에 1억 4,500만 달러였고 올해는 12억 달러. 지난해보다 76%나 늘어난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리콘밸리로 쫙 몰리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하는 회사에 되겠다 싶으면 이게 딱 투자를 하는데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2011년이 피크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24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고 현재 한 66개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있는데 올해는 투자가 2011년에 24억 달러에서 6,900만 달러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프로페셔널 이력서 같은 거 딱 해주는 링크드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262억 달러에 팔렸고요. 물론 소셜미디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페이스북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구글은 아마존의 에코라든가 애플의 시리와 겨루고 시리도 이게 사람 목소리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이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업계도 활용하려고 하고 마치 골드러쉬와 마찬가지다. 항공업계의 불황 같은 것을 이기고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으로 나갔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어떤 변화예요. 비디오 게임, 디지털 시계 같은 것, 90년대 퍼스널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나와서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역하는 것이 확장이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서 2007년도에는 모빌폰 이노베이션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은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다시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도 처음 시작은 캐나다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도 80년대에 시작을 했었군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미래의 물결은 인공지능이다 하고 보는데 이번에는 1980년도에 잠깐 일어나려고 했다가 추운 겨울이 몇십 년 계속됐잖아요. 그런 겨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해서 80년대에 인공지능 막 개발하다가 실패해서 지금 안보회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참 이게 다 타이밍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박스뉴스의 CEO가 성추행으로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됐다는 것은 미국의 굉장한 뉴스고 공화당에는 또 더욱 심각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CEO가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은 그래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화당의 아젠다를 만들 때 굉장히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박스뉴스 채널에 로저 앨리스가 7월 6일에 이제 원래 미스 아메리카 출신으로 앵커를 오래 했었던 여성이 성추행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갖자고 하는 CEO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나와 재계약을 안 했다 해서 지금 박스뉴스에서 내부 조사 중인데요. 결국은 그렇게 이 사람을 내치기로 결정을 했는가 봅니다. 루퍼트 머덕의 회사잖아요. 박스뉴스가 21세기 박스가 이제 모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퍼트 머덕과 그의 아들들 큰 아들은 특히 그래도 전당대회 때까지는 지켜보지 하고 작은 아들인 제임스 머덕은 아니다. 이거 빨리 파이어해야지 된다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동안 여러 명의 박스뉴스의 여자나 남자나 이런 앵커들이 이 사람이 없으면은 박스뉴스가 될 수가 없다. 지금 CNN보다 돈도 4배를 더 벌잖아요. 지난해 수익이 엄청나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튼 지난해 수익이 아무튼 CNN보다 4배 많습니다. 150억 달러라고 하고 미국의 보수는 박스뉴스를 다 보잖아요. 안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보고 스타들이 워낙 많죠. 빌 올라일리라든가 션 해니티라든가 그레타 반 서스터렌이라든가 이 여자는 변호사였다가 오제이 심슨 그것 때문에 이제 CNN에서 나와서 커멘테이터 하다가 결국은 박스로 옮겨가서 자신의 쇼를 갖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우리 로저 앨리스 없이 박스가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가 나가면 우리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어떤 그 여성 모욕적인 발언을 받았다는 팍스뉴스의 최고의 스타 메건 켈리도 결국은 내부 조사에서 내가 어렸을 때 리포터였었을 때 이 CEO가 나를 내가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접촉을 했다라고 결국은 증언을 한 것 같거든요.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또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스타덤에 올려놨더니 네가 나의 등에 칼을 대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팍스가 이렇게 CEO가 흔들리고 한다는 것은 공화당에는 정말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덥습니다. 모밀국수 어떠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선출돼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당연히 이제 최고 전당대회 책임자로서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하고 한 10분 조금 넘게 연설을 한 것 같은데 그 연설 가운데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얘기는 딱 한 번만 언급을 했습니다. 부통령 후보 이름과 함께 이 사람들이 잘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민주당을 믿지 못할 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전에 들어보신 그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어떤 공화당의 비공식적인 전당대회의 슬로건처럼 돼버렸습니다. Rock her up, 그러니까 감옥에 힐러리 클린턴을 가두자 그런 말도 있었고, 벤 칼슨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신경외과 의사 시암쌍둥이 분리수술을 최초로 성공했었던 그 인물은 힐러리 클린턴을 정말로 사탄 마왕의 비유를 하는 연설을 해서 굉장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So are we willing to elect someone as president who has as their role model somebody who acknowledges Lucifer? Think about that. 네,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이 신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고 그런 것들을 다 미국이 삶에서 신을 계속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시 결국은 미국을 떠나버리고 말 것이고 미국은 축복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성향을 보면은 그야말로 사탄이다. 마왕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공화당을 좀 단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합이 사실은 모든 전당대회의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일단 멀리서 제가 전체적으로 전당대회를 지켜본 모습은 이랬고 현장에서 더 가깝게 그 안에서 전당대회를 지금 체험하고 계신 뉴욕 시민참여센터 이틀째 이제 나와서 비디오로 나와서 고맙다 아들아 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So proud to be your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는 이제 딸과 아들의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은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 칭찬이라고 할까요? 아버지를 인간답게 보이고 성공한 사업가답게 보이는 그런 자녀들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It always helps me be the best version of myself. By encouragement and by example, he motivates me to work my hardest and to always stay true to who I am. 아버지가 이제 용기도 주고 언제나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동기도 부여하고 모델도 돼주기도 하고 하는 탈티파니의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로 됐습니다 하고 축하한 맏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버지가 정말 나의 멘토였고 책장 뒤에 지저분하게 숨기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어울리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건축 그 공사장에서 보통 사람과도 같이 어울리고 밥도 먹고 한다는 그런 그 얘기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공화당의 여러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힐러리 클린턴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그 비밀을 그 감추고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뒤이어 등장한 연사들도 다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Opposed shall say no. 네, 이 부분은 이제 어제 있었던 것인데요. We know better than most. We know better than to think that Republicans can win only on the failures of Democrats. It still comes down to a contest of ideas.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나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이 힐러리 클린턴은 정말로 그 믿지 못할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은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페이스 인디아나 주지사를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틀째 하이라이트는 트럼프 후보의 자녀들의 아버지 홍보와 공화당 정치인들의 클린턴 후보에 대한 맹공격이었습니다. 벤 칼슨 예비선거 후보는 클린턴 후보를 마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부인 멜라니아는 최고의 연설문 작성자가 써준 원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완전히 원고를 바꾼 뒤 미셸 오바마 연설문 표절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금요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보수 미디어 팍스뉴스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CEO가 여자 앵커 성추행으로 물러날 것이 확실합니다. 팍스뉴스 메건 켈리도 내부 조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에서 아무도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 경력이 주 단위에서도 시 단위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비즈니스맨이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지명이 됐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지명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어제는 뭐 그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가족들의 일부분의 그 잔치였기 때문에 마다들이 그 아버지를 그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My honor to be able to throw Donald Trump over the top in the delegate count tonight. Congratulations, Dad! 네, 아빠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화면에 또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의 전당대회와는 다른 것이죠. 예,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어요?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날이 반쪽짜리였다, 굉장히 어수선했다 했는데 이틀째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서는요? 예, 이틀째 그 대회장 안은 사람들이 많이 좀 찼습니다. 이틀째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의 전당대회 참가했던 거에 비교해 볼 때에는 이 전당대회는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를 일단 대통령 만드는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공화당 안에서의 트럼프의 위치나 위상이 둘째 날 지나면서까지는 만들어지는데 좀 부족했다. 이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첫날은 전당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룰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거였었다면 두 번째 날은 그 룰에 의해서 각 주에서 온 델리게이트로부터 후보를 지명하는 최종 그 추인을 확정짓는 건데요. 그래서 폴 라이언도 나오고 미치 매코넬도 나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지도부가 각 스테이트에서 온 델리게이트들한테 대통령 후보로 또 부통령 후보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를 스테이트 바이 스테이트 다 물어가면서 나중에 그걸 완전하게
그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지만 이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데에 공화당 지도부가 내놓는 거는 좀 인색했다. 이게 그 현장 안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나온 스피커들이 다들 하나같이 자기 대통령 만드는 것보다는 상대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상대 후보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네거티브한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공화당에서 내놓은 구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서 발표를 하고 이거를 대의원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얼만큼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낼지는 좀 궁금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가 미국을 다시 이제 일하게 만든다, 뭐 이런 아메리칸 워크 어게인이라는 그런 슬로건이었는데 전당대회에서 물론 그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있지만 민주당의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범죄자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제일에 가둬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공화당 대의원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슈는 어디 갔는가? 뭐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 공화당 내부에 그런 지적은 없었는지요? 사실 첫날 오후에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이번 RNC에서 내놓는 정책이나 아젠다나 이슈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에 관해서 새롭게 언급하는 것이 둘째 날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누구도 이걸 가지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서요. 두 번째 많은 논평이 나오는 걸, 안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어차피 이 미국의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트럼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지고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세 번째 날 오전까지 전당대 뉴스레터에 나오는 이 평가입니다. 네, 지금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얘기해 주신 도널드 트럼프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클린턴 비난을 갖고 갔다 한다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정책이라는 우리 단어로 그대로 빗대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 그렇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전당대회에서 텍스는 어떻고 트레이더가 어떻고 잡을 더 많이 해서는 어떡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미들 클래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앞으로 4년 동안 만약에 짓고 나면 뭘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허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네, 어제 그리고 아들과 딸,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은 그런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너무 좋다. 딸은 또 킨더가든에서부터 성적표를 다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성적표에다가 아주 달콤한 스윗한 노트를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켰을 때 아버지로서는 참 좋다. 연설들도 아들, 딸들이 잘했다 하는 것을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